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작년 10월 29일에 제가 방송했었다. 대북 송금은 사실상 주가 조작용이었다라는 그 내용은요. 제가 오늘 따로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같이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시도록 하지요. 자, 백마 장군님 들어오셨나요, 진짜? 예, 백마 장군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말씀하자마자 또 이렇게 또 탁 들어오시고 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선수교체론입니다. 이른바 국힘 지지층들, 자기들 말 맞다나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선수교체론이라는 것이 현재 일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야. 윤석열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바꾸자. 이 얘기는요,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이미 선거 무렵에 지난 1월 달쯤에 이미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 선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선수 바꾸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하순쯤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이 영수회담을 한 적이 있죠. 벌써 한 달 정도 됐네요. 영수회담 직후에 선수교체론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당시 윤석열이 거의 이재명 대표한테 가가지고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라고 빌었죠. 거의.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대신에 너 대통령 가는 걸 내가 팡빵빵 밀어줄게. 뭐 이런 식의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뒷거래. 예. 자, 이게 드러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당시 들끓던 여론은 잠잠해졌는데, 하지만 이 국힘 지지층 내부에서 야, 윤석열 갖고 안 되겠다. 갈아치우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는 얘기는 계속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점점 윤석열 안 되겠다. 바꿔보자. 라는 얘기가 커져 나가고 있고요. 국힘 지지층들을 지금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국힘 지지층 중에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대. 다만 누구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고, 바꿀 때 어떻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바꿔야지 자기들이 권력을 잃지 않고 교체가 가능할까? 요거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윤석열 버리는 건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좋아. 근데 왜 아직까지 못 바꾸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윤석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 자, 김순덕 칼럼이에요. 엊그저께 목요일 날 나온 칼럼이라는데 제목이 엄청 도발적입니다. 검사 위의 여사, 나라 부끄럽다. 검사 위의 여사. 이거 참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전두환 때 나온 얘기거든요. 전두환 때 이순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자,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더니
자신이 당했던 총장 패스 인사 판박이로 김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장 지휘부를 싹 갈아 엎었다. 송경호. 김 여사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국힘의 참패로 큰 영향을 미친 데다 앞으로 우리 삶도 좌우할 수 있어 그냥 넘기기 어렵다. 예. 자, 핏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한동훈을 버리고 살 수는 있지만 윤석열이 김건희를 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건 못하지. 그리고 솔직히 김건희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은 뭐 김건희랑 떨어져라, 이혼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 너 나가라는 얘기지. 이런 부류의 이 공격은 처음에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조중동에서 쏟아내고 있죠. 이 김순덕 같은 경우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 대놓고 윤석열이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게 상납할 의향을 밝혔다. 이재명은 무슨 이런 대통령이 다 있었나 속으로 비웃었을 게 분명하다 라고 하면서 핏대를 높이고 윤석열에 대한 칼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동아일보뿐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분위기는 넘어갔어요. 언제 갈아치우느냐, 시기와 그 다음에 교체될 대상, 누구로 바꿀 거냐, 요것만 남았지 바뀌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못 바꾸지? 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자, 잠시 또. 자, 그러면 왜 윤석열 바꾸고 싶어 하지? 쉽사리 바꾸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윤석열 바꾸고 싶어 해? 라고 하니까 국힘당 쪽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윤석열은 가만히 놔둬도 이제 죽게 생겼어. 최수근 상병권 봐봐라. 이거 특검 안 하면은 윤석열이 살 것 같아?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 안 하면은 윤석열이 살아날 것 같아? 아니? 특검은 해도 안 해도 윤석열은 죽기 나름이야. 이미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만 보더라도 윤석열은 나가리 될 수밖에 없어. 특검 안 한다고 뭐 윤석열이 살 것 같아? 이미 물증이 다 나왔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꿔줄 선수 교체 준비 안 할 수 없어. 마치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축구 선수가 지금 함량 미달이야. 대표 선수라고 앞에 딱 뽑아서 내놨는데 야, 이 새끼가 너무 엉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교체해야 되지. 근데 교체할 만한 애가 없네? 교체할 만한 애를 지금 물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체를 못할 뿐이지 교체는 정해졌대. 다만 어떤 놈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 그걸 아직 못 정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보고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놓고 이 최수근 상병 특검을 반대를 못할 뿐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최상병 특검 하든 안 하든 윤석열 날아가는 거는 이미 정해졌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미 솔직히 녹취 파일이 복구됐잖아.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물증이 나왔어. 민주당이 졸라게 못 싸워서 그렇지 이미 게임 끝났어. 표현 웃기죠? 민주당이 못 싸워서 그렇지 이미 끝났어. 야, 이거 아픈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문재인 혹은 이재명 이런 사람들한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사건에 개입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사건에 개입한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랬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문재인이었다면, 윤석열이 아니라 그게 문재인이었다면, 아니면 그게 이재명이었다면 살아남았겠냐는 거야. 벌써 날아가도 100번은 날아갔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왜 민주당은 저걸 못 날리고 있냐고. 아이고 바보들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조롱을 하더라고요. 자, 상황이 이런데 자기들도 교체 선수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리고
최수근 상병 특검 이게 국회 재의결 과정을 지금 거치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부결이 되더라도 이탈표 규모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아마 살아남기 힘들 거다. 그리고 이미 이 정권은 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꿔야 될 교체, 선수 교체 준비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겁니다.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알아, 이씨! 라는 거지. 자, 이게 어떻게 되지? 예. 자,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보수가 괴멸당한다. 대표 선수를 교체하는데 교체할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 이거야.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 부드럽게 자기들이 정권을 잃지 않으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다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조차도 지살길 찾고 있지 않냐. 지살길 찾으려고 국힘당 배신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오히려 보수 진영 내부에서 윤석열을 내쫓아야 한다. 문제 커지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결론이 났어. 윤석열은 안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이미 끝났다. 우리가 지금 보태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민주당이 졸라게 싸움을 못해서 그렇지. 다른 애들 같았으면 벌써 날아갔으면 100번, 1000번은 날아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 그러면 빨리 바꾸지. 왜 안 바꾸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박근혜 탄핵 때처럼 박근혜를 날리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잃었잖아. 이게 지들은 싫은 거야. 그래서 정권 잃지 않으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 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바꿀 사람이 애매하대. 대안이 없대. 대안이 없답니다. 대안이 없다고? 한동훈은 대안 아니었어? 니들 한동훈 좋아하지 않어?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글쎄 라고 합니다. 한동훈이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 한동훈 가지고는 글쎄 한동훈이 대안이 될 것 같아? 올해 저한테 되묻습디다. 네가 볼 때 한동훈이 대안이 돼? 라고 합디다. 제가 뜨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야 원래 한동훈하고 원수지간인데 한동훈이 안 된다 그러지 된다 그러겠어?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한동훈이가 상품성은 있는데 얘 능력이 있냐고. 표현이 딱 그래요. 한동훈이 상품성은 있다. 그런데 얘 능력이 미지수다. 상품성은 있는데 능력치가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랑 보는 눈이 참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제가 관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관종으로 걔가 막 셀카 찍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관종 놀렸죠. 그러니까 셀카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다닐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 얘도 일을 잘하거나 정치적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뭐 판단 능력이 있다거나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능력을 모르겠다. 지난 선거 때 이미 봤지 않냐고. 쟤 솔직히 저 연설을 잘해. 아니면 뭐 선거 전략을 잘 짜. 아무것도 없잖아. 솔직히 쟤 인기 있다 그래 보다 허상이야. 말장난은 잘하고 말주변은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능력이 있냐고. 너는 그럼 저한테 묻더라고요. 니는 한동훈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정치적 능력, 국정 수행 능력 있다고 생각하나? 묻더라고요. 제가 허허허 웃었죠. 나야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지?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합디다. 자, 한동훈을 봐라. 중도층한테는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아바타로 비칠 거다. 아무리 지가 윤석열하고 싸움을 했고 뭐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야, 아바타로 있더니 갑자기 또 돌아섰네?
아직도 여전히 중도층, 중간층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아바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는 시각이 꽤 많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를 좋아하는 지지층들, 극렬 지지층들, 얘네들 사이에서는 뭐 인기도 있고 지지도도 높고 뭐 가면 좋아하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당장 국힘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한동훈을 배신자로 본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 플러스 요인이 뭐냐, 박근혜 부분이죠. 박근혜 실제로 감옥에 가둔 사람, 실무도 한 사람이 누구야? 한동훈이잖아.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여전히 많고, 윤석열 지지층들 중에서도 야, 한동훈 쟤는 배신자 아니야? 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중도층은 중도층대로 별로고, 지금과 같은 이런 선거판에서는 누가 자기 세력을 많이 끌어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대요. 솔직히 지금 진보층이 더 많은지 보수층이 더 많은지 누구 표가 더 많은지는 알 수가 없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다. 뭐 일부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야. 지금은 결국 누가 자기 지지층을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오느냐, 투표의 결집력, 표의 결집력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되는데, 지금 봐라, 이재명은 확실하게 지금 표를 결집시키고 있지 않냐, 사람들 끌어모으고 있지 않냐. 근데 한동훈은 봐라, 중도 확장성도 없고 지지층 내부에서도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야. 그런데 능력도 없어.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니 같으면 대안이 되겠냐? 야,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딱.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 눈은 다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합니다. 한동훈은 아킬레스건은 자녀 문제다. 한동훈이 조국 장관을 그렇게 자녀 문제로 괴롭혔는데, 지가 윤석열을 제끼고 보수진영의 대표 선수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녀 문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밀려나는 윤석열은 가만히 있겠냐. 네가 만약에 윤석열이며 한동훈한테 밀려서 나가는데 가만히 조용히 밀려나겠냐. 아니지 않냐. 너라도 나가면서 확 한동훈 확 긁고 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치, 나라도 그럴 거야. 게다가 지금 검찰 주변에도 벼르는 사람이 많대. 벼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연 검찰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도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만 해도 벼르고 있대.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칼 가는 검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한동훈을 대표 선수로 내세워가지고 윤석열의 대체제로 쓸 수 있겠느냐는 거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을 윤석열의 대체제로 쓸 수 있냐는 거야. 없다는 거지. 정 급해지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전제는 그렇게 깝디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 바꾸고 있다. 이미 바꾸고 싶다라는 말은 다 한다.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분위기 재밌죠?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검찰이 이미 붕괴 상태에 들어갔다. 검찰들도 윤석열을 떠나는구나. 이런 상황인데, 국힘당 지지층에서도 이미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미 버려졌다라는 거지. 예. 뭐 대체제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말이 한마디 있죠. 민주당이 너무 못 싸워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벌써 잡아뜨렸다. 와, 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와, 찌릿합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네요.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볼까요? 네.